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풍산 정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풍산 정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진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풍산 정계의 전체적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육초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계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점자라 점진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의 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설명을 했던 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였고, 오늘 육효사는 어떤 강론적인 의미로서 유형별로 나아감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해 놓고 나아감의 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효사입니다. 그래서 육효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괴상이나 또 괴사, 단사, 대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죠. 풍산 정계는 아래는 산이었습니다. 위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산 정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정이 겸손할 손자를 써서 손이죠. 그래서 오손풍입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지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입니다. 풍산 정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자로는 점점점자입니다. 점점점자라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의 도다. 점진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가는 도에 대한 얘기다. 점점 나아가면서 어떻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걸 근원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가. 겸손하다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하늘의 섭리였죠. 하늘의 섭리고 또 겸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와 겸손에서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 겸손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오손풍이기 때문에 나무지요. 하늘의 섭리를 주역에서는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늘의 섭리이기 때문에 목도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목도에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풍산 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산 정계의 점이라는 점점점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석계상으로는 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은 강계를 공부했습니다. 이 강계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도에 대한 겁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할 곳에 멈춰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산 강계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어내는 것은
나아감의 도, 점진의 도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멈춤인데 만물이라는 것은 항상 멈추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멈추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고 있다가 하늘의 섭리에 멈추고 있다가 시성에 맞게끔 나아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계입니다. 시성에 맞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다음에 52번째 개인, 관계 다음에 53번째 개인 풍산 정계가 오게 됐다. 공자께서는 석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괴상으로 보시면 괴상이라는 건 위에는 겸손이고 바람이고 아래는 산이라 겸손하게 머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풍산 정계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전체적인 뜻과 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목도에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점이구나,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계에서는 기러기에 비유를 하고 주역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다. 지난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고 군자가 성인에게 나아가는 것은 천인 합의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학적인 의미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하늘의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를 때도 땅에 날아내릴 때도 질서정연하게 날아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날아내릴 때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내린다는 거죠. 이래서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고 군자가 성인에게 점점 나아가는 것도 기러기처럼 절차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괴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정계의 괴사입니다. 그래서 점은 점점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갈 점자입니다. 점은 여기 길하니, 여자 여자 시집갈 귀자죠.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니 길하니라. 여자가 시집을 가니 길하다는 것은 간섭적인 인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 시집을 간다는 것은 군자와 성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도와 인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주역에서 사내 남자와 지아비 부자는 성인을 의미하고 여자 여자와 며느리 부자, 지엄이 부자는 전부 군자를 의미한다. 수없이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니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정하니라. 길하니 발라야 이롭다. 시집을 가서 길하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라야 이롭다, 곧아야 이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단사에서 괴사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이르기를 점지진냐, 점점점자 갈지자 나아갈 진자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갈 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아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길야이라,
여자가 시집을 가면 기람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고 성인 군자가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도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길야이라 진덕이 하니, 나아갈 진짜 얻을 덕자 자리위자입니다. 나아가서 자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리를 얻었다는 진덕이를 첫 번째 인사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나아가 가지고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아내의 자리요, 며느리의 자리요, 지어미의 자리를 얻었겠죠. 그건 인사적인 의미입니다. 그건 인사적인 의미고, 도학적인 의미로서는 나아가서 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갖다가 깨닫고 성인 지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덕이는 나아가서 자리를 갖다가 얻었다라고 하니 왕유공야이요, 가랑자 있을 유자 공공자입니다. 여러 차례 주역 경문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 공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입니다. 그래서 가면 가랑자인데 나아갈 진짜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아가면 공이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이 있다. 그 얘기는 성인 지도를 실천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성인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천도의 주체적인 자각입니다. 이 천도의 주체적인 자각으로 천인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천인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것은 성인이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군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자리를 얻고 군자의 자리를 얻어서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군자를 기르고, 군자는 성인 지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 가지고 성인 지도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덕이 하니 왕유공야요, 진의정하니, 나아가는데 발음으로써 나아갔습니다. 발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니 가이정방야이니, 가이이로서 발을 정자 나라방자입니다. 가이이로서 나라를 갖다가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지도를 주체적으로 자각을 해서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져서 군자가 성인 지도를 실천을 하면 이 세상이 성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로서 이루어진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식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을 해가지고 불국정토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대동사회를 이루겠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진의정하니 가이정방야이니, 가히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이니 온 천하를 바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위는 강덕중야이니라, 그 자리는 강이 충을 얻은 자리다.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기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9,5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중을 얻은 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이는 음이고 9,5는 양이라 9,5가 강입니다. 그래서 강이 득중을 한 효는 9,5 성인이죠. 9,5 성인이 강을 득중을 해가지고 6위를 갖다가 길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위는 강득중야 인이라 지손할세. 자, 머물고 겸손할세. 괴상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다시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산은 머무는 것이고 위에 있는 바람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머물고 겸손합니다. 겸손으로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죠. 하늘의 섭리에 목도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손할세. 자, 결론이죠. 동불궁야이니라. 움직일 동자 아니 불자 막힐 궁자입니다. 하늘의 섭리에 머물고 겸손으로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움직이면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성인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에 머물면서 하늘의 섭리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머물면서 움직이면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성인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인 지도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단사에서 나아갈 점자에 대한 뜻도 설명을 하시고, 자,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결론을 괴상으로서 지손할세 동불궁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아가는 점진의 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상사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점진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계사 단사를 갖다가 자, 읽고 실천적인 덕목으로 상활 산상유목이 점이니, 몇산자에 윗상자 이슬주자 나무목자입니다. 산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산 위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괴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산깨가 바람이고 손이었습니다. 손이라는 곳은 곧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바람이 있다고 해놓고 왜 대상사에서는 산 위에 나무가 있다고 하느냐? 복희팔캐도에서 오손풍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풍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서도 계사편 2장에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목도를 통해서 이롭게 한 걸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나무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배나 자, 절구나 공이나 홈이나 쟁기나 밧줄이나 자, 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도로 만든 거죠. 성인지도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나무라는 것이 그냥 나무가 아니고 목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대상사 보시겠습니다. 자, 상활 산상유목이 점이니, 자, 이래서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라는 건 목도를 의미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현덕하야 머물것자 어질 자, 덕덕자 어질 현자입니다. 그래서 어진 덕에 머문다는 겁니다. 어진 덕에 머물어 가지고 선속하나니라. 착할 선자인데 여기서는 잘할 선자입니다. 자, 그래서
풍속 속자라 풍속을 잘하게 한다는 거죠. 풍속을 잘 행하도록 한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공부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이 덕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 지도를 공부를 해서 얻은 그 의진 덕에 머물면서, 자, 거기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풍속을 잘 행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실천적인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사와 단사와 상사를 간단하게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효사를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를 들어가기 전에 공간적인 의미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투로 나아가고 물가로 나아가고 나무로 나아가고 언덕으로 나아가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점진의 도를 나타낸 자 나아가는 유형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점진의 도에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산정계의 육효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유입니다. 자, 초육은 홈점우간이니 소자여하나 유언이라 무군이라 상활 소자지려이나 어무구야이니라. 그래서 자, 한 구절 한 구절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육은 나아감의 첫 단계입니다. 점진의 도의 첫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육은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또 중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중천건계로 따지면 중천건계 초효사에 나오는 잠용 물용입니다. 자, 그래서 홍점우간이니 저 간자가 방패간자인데 여기서는 물가간자입니다. 그래서 큰 기러기가 물가로 나아갑니다.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수조지 않습니까? 물가에 사는 새입니다. 물가에 사는 새이기 때문에 이 발가락에 오리처럼 물에는 있기가 편리한데 묻히나 나무에 가 있기는 불편한 발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오리처럼 헤엄치기는 참 좋은데 자 발가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무추로 걸어가기는 띠뚱띠뚱 걸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러기가 물가에 나아갑니다. 물가로 나아가미니 작을 소자 사람 자자입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애를 보고 말합니다. 어린 사람. 어린 애가 물가에 가 있으니까 위태로울렸자 위태롭죠. 잠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10살줄입니다. 그래서 소자입니다. 중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비호도 없고 짝도 없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돼도 잘못된 걸 지적해 줄 사람도 없고 이끌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배움도 적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홍점우간이니 소자여하나 어린 아이라 위태롭다고 하나 있을 유자 말씀은 자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 지도를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풍산정계를 공부하면서 자 성인 지도에 머물고 성인 지도에 겸손하면서 머물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에 겸손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시성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풍산정계였습니다. 나아갈 때는 꼭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유언이라 무구인이라
성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음이라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공자께서 상활 소자지려이나 작은 사람이라 위태로움이나 무구야이니라 뜻으로서 허물이 없고 의리로 봐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뜻과 의리로 봐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느냐? 유언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는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말씀은은 여러 사람의 얘기인데 말씀은은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성인의 말씀입니다. 저 효사는 주공이라는 성인이 쓴 글이지 않습니까? 소상사는 공자라는 성인이 쓴 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효입니다. 초효는 물가로 나아간 겁니다. 자, 이효는 판석 위에 날아갔습니다. 유기는 홍점우반이라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니라. 상활 음식 간간은 불소포야이니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효는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자, 첫 단계라서 바로 물가간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패간자인데 물가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기는 반석 위로 날아갔습니다. 반석 위로. 자, 그 반석이라는 게 판판한 돌이라 물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기가 달린 발이지 않습니까? 기력이라는 것이 갈기가 달려있는 발이라 갈기로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판한 돌은 조금 편안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기는 홍점우반이라. 자, 큰 기러기가 반석에 나아감이라. 단사에서 점점점자는 진이다. 나아갈 진이다.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러기가 반석 위에 나아감이라. 자, 음식이 간간하니 기라니라. 마실 음자와 밥식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냥 통칭해서 음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자, 절길 간자입니다. 좋을 간자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좋게 즐긴다라고 하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동어 반복을 피하고 전체적인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이 자, 좋게 즐긴다라고 하니 기라니라. 유기는 군자입니다. 구호 성인과 짝입니다. 음식이라는 건 성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인 지도를 좋게 즐깁니다.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좋게 즐깁니다. 성인 지도를 좋게 즐기니까 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기군자와 구호성인은 짝입니다. 응효죠. 자, 주역의 효들은 중을 얻었느냐, 응효가 있느냐, 비효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기는 구호 성인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자각해서 실천해야 될 군자가 유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군자가 성인 지도를 좋게 즐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간간하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도 음식을 해서 간을 볼 때 저 음식물을 조금 떠 먹으면서 간간하다고 그 얘기는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공자께서는 상활 음식 간간은 먹고 마시는 음식을 좋게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즐기는 겁니다. 성인 지도를 즐기는 것인데 아니 불자
본디소자 배부를 포자 어소사 야자입니다. 그래서 자, 음식을 갖다가 좋게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성인지도를 자각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음식은 성인지도입니다. 저희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을 음식에 비유해 가지고 자, 좋게 즐기는데 그걸 단순히 형이하적으로 음식으로만 생각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점점 나아간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갖다 나아가는 것이고 성인에게 시집가는 거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구삼을 읽겠습니다. 구삼효는 홍점 우육입니다. 문육자입니다. 그래서 초효는 물가로 갔는데, 이효는 반석으로 갔는데, 삼효는 무추로 갔습니다. 무추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 물에 살고 있는 새가, 갈기가 달려있는 새가 땅 위를 걸어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나아가야 될 곳에 제대로 못 나아간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점우육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자, 지아비 부자에 나아갈 정자입니다. 지아비가 집을 나가면 그 말이죠. 지아비가 나아가면 아니 볼 자 돌아올 복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 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나아가는데 수조가 무트로 나아갔으니 띠뚱거리게 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라도 지어미 부자의 에벨임자입니다. 지어미가 애를 뱄는데도 임신을 했는데도 아니불 자 기를 육자 불육이하야 흉하니 기를 수가 없습니다. 지아비가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건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사적으로. 그래서 불육입니다.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 하야 흉하니 이어구하니라. 이로울 이자에 막을 어자 도둑구자입니다.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 자, 탐욕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도둑입니다. 자, 그래서 물가에서 살아야 되고 물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기러기가 무추로 나아갔으니 제 역할을 못하겠죠. 실천하는 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사적인 의미를 결부시켜서 지아비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지어미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낳아 기를 수가 없다 하야 흉하니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할, 자, 부정 불복은 지아비가 나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 떼어놓을 이자에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러기는 무리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리를 떠났습니다. 기러기는 똑같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날아내려서 물가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같이 또 날아오르고 내리는 것이 기러기인데, 그래서 자, 절차에 맞게끔 나아가는 것이 기러기인데 혼자서 무추로 나아갔다는 것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군하야 추야 일세오. 그래서 무리를 갖다가 떠난다 하야 추할 추자입니다. 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성인 지도에 머물고 겸손으로서 머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자, 풍산 정계의 본래적인 뜻과는 다른 의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인 불육이라는 뜻은 공자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기도야 일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뱉는데 기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도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 도를 잃었으며, 자, 이용어구는 도둑을 막는 데 쓰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순상보야라. 그래서 순종할 순자, 서로상자, 보존할 보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서로를 갖다가 보존해라. 그래서 성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 무리를 떠나고 도를 잃는 사심과 사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도둑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사묘는 계사편 9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자주 말씀드리듯이 사묘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묘는 흉야라, 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으로 머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사요로 왔습니다. 육사는 홍정우목이니 혹덕기각이면 무구일이라 상활 혹덕기각은 순이손야이니라. 이번에는 나무로 나아갔습니다. 자, 사묘는 무추로 나아갔는데 사요는 나무로 나아갔습니다. 나무도 물에 있는 곳보다는 자, 갈기가 달린 발이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사는 자, 홍정무목이니 기러기가 나무로 나아갔음이니 혹할록자 어들덕자 극이자 자, 가로 뻗은 각자입니다. 이 말은 나무가지 중에 가로 평평하게 가로 뻗은 나무, 사람으로 따지면 나무에 올라가서 걸터 앉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까지 그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 가로 뻗은 가지를 얻는다고 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가로 뻗은 나무는 갈기가 달린 발이라도 나무 위에 있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좀 더 수월하게 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가지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육사는 홍정우목이니 각덕기각이면 허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혹 편안한 가지를 얻었으면 허물이 없다. 근데 못 얻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혹덕기각은 혹 그 가로 뻗은 가지 편안한 가지 각자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가지를 갖다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순자 써있자 겸손할 손자입니다. 순종으로서 겸손함이니라. 표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상대가 겸손할 손자라 순종으로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서 머물면서 점점 나아가야 된다. 순종으로서 머물면서 점점 나아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편안한 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머물고 있다가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면 편안한 가지를 얻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섭리에 겸손함으로 머물고 있다가 나아갔기 때문에 편안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도 성인지도 하늘의 뜻,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으로서 겸손했기 때문에 편안한 가지를 얻었다. 자,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요입니다. 홍정우렁이니 부삼세를 불잉하나
종막지성이라 길하리라. 상할 종막지성 길은 덕소원야 인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초요가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이요는 반석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사묘는 무트로 나아갔습니다. 지 생각대로. 사요는 나뭇가지로 나아갔는데 순종으로서 겸손했기 때문에 편안한 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풍산정계를 공부하면서 각 효마다 나아간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또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잘 보여야 됩니다. 자, 구호는 홍점우렁이니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기러기가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러기가 언덕으로 나아갔음이니 자, 지엄이 부자, 석삼자, 해세자입니다. 지엄이가 3년을 오랫동안을 불잉하나 잉태할 잉자고 아니불 자니까 잉태를 하지 못했죠. 현인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엄이가 오랫동안 3년 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으나 끝날 종자 없을 막자입니다. 그리고 이길 성자입니다. 끝내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사하편에서 옳은 것이 이긴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인 지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수성계에서도 성인 지도와 시험에 들거들랑 하늘과 성인 지도와 다투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종막지성이라 끝내는 없을 막자 이길 성자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랄이라.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소인지도가 자, 성인지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인지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반어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군자의 터전에 올라가 가지고 지엄이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으나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서 길하다는 건 결국은 임신을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결막지성길이라는 것은 자, 얻을 덕자 바소자 원할 원자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었다. 그래서 끝내는 이길 수 없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었으니까 임신을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소상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효인 상효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아가고 자, 반석이로 나아가고 무트로 나아가고 나무로 나아가고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아감의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구는 홍점우육이니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글자는 문육자입니다. 글자는 문육자인데 한길 규자의 의미로 해석은 하셔야 됩니다. 읽을 때 그냥 홍점우규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는 문육자인데 잠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한길 규자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길 규자입니다. 이 한길 규자라는 건 새가 날아오르는 그 길을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길, 그걸 한길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효에서는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자,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홍점우육이니 자, 기후가용 위인이 길하니라 상할 기후가용 위 길은 불가난야이니라. 자, 그래서 상구는 홍점우육인데 한길 육자로
한길의 뜻으로 읽어 주십사 해서 한길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러기가 한길로 날아갑니다. 날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두자죠. 그 기치 가용 위인이 기라니라. 가히 예법으로 쓸 수 있음이니 기라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법으로 쓸 수 있다. 기러기가 한 길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자, 성인 군자와 하나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활, 자, 공자께서 상에 이르기를 기우 가용 위 길은, 그래서 그 기천 의식에 쓸 수 있음이라 길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난야이니라. 어지럽힐 수가 없다. 이게 어지럽힐 수가 없다. 가히 어지럽힐 수가 없다. 하늘의 뜻에 겸손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길로 날아오르는 것을 누구도 어지럽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감의 마지막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풍산정계 6효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풍산정계 개사단사 대상사에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인지도에 머물고 성인지도에 겸손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천인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뜻을 설명하고, 육효사에서는 자, 초효는 물가로 나아가고 물가로 나아가서 위태로웠는데 성인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효는 반석으로 나아가고 삼효는 성인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서 무투로 나아갔죠. 추하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효는 나뭇가지로 나아갔는데 자, 순종으로서 겸손했기 때문에 편안한 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효는 군자의 터전인 능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상효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위용이 가히 예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허물이 없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번 시간까지 점진의 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점진의 도를 설명하면서 기러기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했고, 기러기는 성인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는 그런 부분적 의미를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김액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택 김액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산정계에서 부분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가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택 김액계입니다. 자, 오늘 풍산정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